또 하나는 참 이건 좀 언론의 약간 유감인 건데요. 유감인 것은 뭐냐면 당선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무슨 뭐 헌법 84조의 해석론 논란이고 재판이 앞으로 정지될지 아닐지 이게 논란이고 이게 너무해 산이다. 재판 얘기를 또 꺼내고 있어요. 당선증 잉크 마르기도 전에 이 새 정부가 출범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주목하기도 전에 허니문은 당연히 없고 허니문 없애버리고 그냥 바로 사본 리스크라는 듯이 빠져있는 듯이 막 얘기를 하니까 법원이 당장 또 재판기일 지금 변론기일을 공판기일을 6월에 잡고 있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연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럼 그 공판기일에 사법부가 84조에 대한 해석론을 뭐 할 거냐 말 거냐 이 논란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입법들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5일에 뭐 실제로 지금 이제 의회를 이제 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로바로 해야 된다. 아니다. 조금 지금 득표율 추이가 너무 성급하게 갔다가는 다른 동력 잃을 수 있으니까 약간 좀 신중해야 된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신중할 시간이 없어요. 네. 지금 당장 18일부터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추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서울고등법원 7부에서 그렇죠. 날짜를 아예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박아놓은 재판에서 실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 건과 관련해서는 각 하급심이 알아서 판단해라. 각자 판단해라. 중재를 시키든지 뭐라든지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매우 황당무계한데 대법원장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각급 법원에서 이제 다 각자 어떤 식으로 할지는 따져봐야 되고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다 그냥 중지시켜 놓는 것으로 다 의논을 해가지고 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18일부터 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미리 지금 입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중지시켜 놓는 것으로 지금 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사실 약점 잡으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그동안에 얘기한 게 김용태 위원장도 그랬고 뭐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랬고 이재명 뽑아봐라. 뽑아놓고 나면은 2달 있다가 또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아가지고 대선 또 치른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을 두고도 아 이거 지금 이제 괜찮으니까 넘어가자. 이거 빨리빨리 처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급하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뭐 참 좀 답답한 얘기인데 이번에 의회 스코어가 나온 거는 다 그 무리하게 법원을 공격하고 뭐 대법원을 뭐 판사를 늘리는 등 이런 것들을 너무 무리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뭐 같은 강력한 주장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표를 잃었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우리는 다 같은 공범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무리하게 했다 그러면 그 원인 제공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 헌법 84조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모든 법을 만들 때는 입법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헌법에는 이제 헌법 정신, 헌법 가치 그리고 각각의 조문의 취지가 있죠. 뭐 두 분이 율사시니까 더 잘 알지만 대한민국은 완벽한 성문 헌법이죠. 네. 풀 리비전 시스템이죠. 완벽히 바꾸지 않으면 무엇도 하나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이죠. 미국 같으면은 어멘드먼트 시스템. 새로운 현상이 생기면 새로 거기다 갖다 부과하고 바꾸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이들이 장난치는 출발이 되는 거죠. 헌법 84조 가지고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네. 생각을 해보세요. 집권한 사람이 검찰 수사, 형사 소추 이런 것들을 중지시키는 근본 입법 취지가 뭐겠어요? 안정적인 국정 아니에요. 그럼 재판도 마찬가지죠. 네. 당선이 안 됐다면 모르는데 당선이 된 상태에서 그 취지는 분명히 안정적인 국정. 그러니까 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네. 어거지로 10몇 명의 대법관들이 그거를 입법 취지를 완전히 바꿔서 한다? 그러려는 의도가 지금 엿보이는 거잖아요. 이미 실행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법 취지를 역행하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입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법을 명료하게 그렇게 그럼요. 천원해 주겠다. 그레이 영역 있잖아요. 해석 영역. 이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네. 영역.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역풍이다 말다 뭐 늦춰야 된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법원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은 뭡니까? 만들어진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논란의 저기를 가질 필요가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 언론의 논조가 굉장히 저도 불만이에요. 논란이 된다는 듯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뭐 율사로서도 법률적으로도
뭐 84조 그 해석론은 공소가 취소돼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계속 해왔었는데 아니 정치적으로도요. 법률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지금 국민들의 표를 확인했는데 이 상황을 보고도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걸 법원이 또 다시 뒤집어 엎고 국민들 투표 결과 난 모르겠고 난 법대로 할 거야. 내가 생각하는 법대로 할 거야. 아 이걸 어떻게 논란거리를 만들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허니문은커녕 왜 우리 옛날에 저기로 보면 결혼식 새신랑이 저기 해서 가려 그러면 뭐 거꾸로 배달라도 뭐 치고 이런 것도 막 있었잖아요. 옛날 예, 저 예. 관습 중에 가듯이 일종의 이제 군기 잡는 거죠. 군기 잡는 거. 지금 허니문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거꾸로 군기부터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들어?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뭐 딱 이거잖아요. 지금 아직 취임식도 안 했는데 지금 시간에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이제 막 그런 상황이 하고 하려고 하죠. 예, 11시부터 예. 정말 언론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관행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취임식 하게 되면 오부 요인이 등장합니다. 오. 예, 같이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뭐 네. 이렇게 아무리 간단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 대법원장이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어색해라. 자 11시에 이제 취임식 앞두고 우리 그래도 이제 미리 또 우리가 기분 좋은 영상 하나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인 소감 영상을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12월 3일 그 내란의 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풍찬 노숙하면서 간절히 바랬던 것 그 중에 하나 이 나라가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라는 사실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력은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서 주권 행사로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소름. 어우 예 닭살이 쫙 돋습니다. 아 이번 투표 한 표 한 표는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혁명의 완수였다. 빛의 혁명의 완수로서 여러분들 손에 있는 이 투표용지 하나하나는 응원봉과 다름없었다. 그래서 이 표의 행사로서 권력을 교체하고 정치 세력도 교체했다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선언을 하셨으니까 선언한 만큼 또 이제 속도감 있게 이행하셔야 될 텐데요. 득표율 이런 것 때문에 일리비하지 말고 그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춤하지 말고 또 당내에서 신중론 이런 거 나 신중론의 시험만 들어도 막 두통이 생겨. 너무 머리 아파. 득표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준 이유를 잘 좀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 집무실에서 일단 할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근데 비용이 들긴 들지만 이게 내란 냄새 나는 곳에서 하루라도 있을 수 없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거 외에도 좀 시급하게 가장 먼저 좀 처리될 아까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이전하는 문제도 제가 방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제 그 내란에 대한 정리를 못하면 그 갈등이 계속돼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수 있어요.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은. 예.
왜냐하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넓고 깊게 포진돼 있어요. 지금 이제 리박스쿨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일환일 수 있겠죠. 예. 여론을 조성하면서 조작을 하는 이런 거의 일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내란 척결 종식에 대한 특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시급한 입법이 되겠죠. 입법적으로 보면. 네. 아까 이제 집무실은 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옮긴 거에 대해 비판은 이제 입이 닳도록 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 있죠. 그래서 가장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으로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일단은 다른데 정부 청사나 이런 데가 안보실이라든지 그 보안 서버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실무를 체크를 해보면 결국은 기존 청와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을 빨리 바꿔야 될 거예요. 대통령실은 이제 직접 저기를 하면 되는데 정부 조직에 대한 부처 기능 네. 지금 펑션 위주로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기능 위주로 굉장히 실용적인 걸 좋아하고 또 이제까지 인생 궤적이 정말 실용에 부합하게 왔던 그런 네.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AI 관련된 부서라든지 기후 환경에 관련된 부서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신설하면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이런 것들도 또 필요하죠. 공약한 그렇죠, 내용들에 공약사항이죠. 대해서 예. 굉장히 그런 부분들 가장 최우선은 어쨌든 내란 종식에 대한 게 하루 이틀에 되지 않습니다. 특검을 구성해서 지금 보세요. 수사하고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라는 건 다 알게 됐잖아요. 비아폰 서버 뭐 기타 CCTV 전면 재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기존의 박근혜 특검 이런 것들에서 보면 네. 최하자보도 뭐 4개월 뭐 5개월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지난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돼 있습니다. 특검법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요. 적어도 명태균 특검법은 노영희 변호사를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내에 명태균에 관해서 노영희 변호사보다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특검이 되려면 그 당적이 없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법을 바꿔줘야 돼요. 당적이 있었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거 촉과제, 입법 촉과제, 그 이상한 악법이네요. 아니 그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당적 있는 게 뭐? 아니 그러니까 저기를 당적을 지금 예를 들어 특검으로 임명되는데 지금 버린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1년 전에 저는 뭐 있으면 안 되는 그렇게 거예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당적이 있으면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거 뭐 안 되는 1년 것 전 같아요. 이내에 네.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상 있잖아요. 보면 네, 대법관이나 네. 뭐 헌법재판 뭐 이런 임명할 때 보면 그거랑 비슷하게 돼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도 나 특검 가고 싶긴 한데 나도 당적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막. 그러면 저 김용남 뭐 등등 다 안 되는 그럴 수도 네. 있죠. 아, 예,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 민변도 안 된대요. 아하. 그래서 저는 수사관으로라도 가고 싶었는데 저도 안 됩니다. 민변이어서 안 되고 당적이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당적을 가졌었던 것만 가지고 문제인지 아니면 당적을 현재 가지고 있어야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지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걸 꼭 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고 너무 힘들어서. 할 일이 많으시죠. 중요한 건 특검은 정말 실력이 있고 제대로 이걸 사람들 수사관들을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이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니까 신중하게 특검할 사람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50억 받고 이런 사람들 절대로 안 어우, 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얼굴이 생각나네요. 네. 그분. 근데 이제 어쨌든 특검법안은 지금 현재 폐기가 됐고 권한대행들이 다 거부권 행사해서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지는 민주당이 이제 다수의 의원들이니까 이것만 통과시키고 나면 대통령이 이거 하는 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잘 될 것으로 오히려 지난번에 특검 거부돼서 여기까지 온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빨리 그 윤석열 씨 그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시효가 지금 얼마 짝짝짝 안 다 지나가고 남은 있잖아요. 예. 오늘 내일이라도 당장 특검법 그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걸 특히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시효가 중단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 검찰이 지금 제대로 안 할 거니까 네. 이것 역시 특검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빨리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변호사님이 지적하셨지만 노상원, 김용현 등등의 구속기간 만료가 네, 한 그것도 사람이 해결해야 6월 돼요. 10며칠인가 될 네, 거예요. 네, 네. 얼마 안 임박했어요. 남았을 거예요. 노상원이 임박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을 때 얼마나 이 말 맞추기가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동안도 엄청난 거짓말, 비아폰에 했던 거는 다 이들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안 하고 막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빨리 지금 추가적으로 기소를 해서 붙잡아 놓는 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설레네요. 이제껏 거부권 때문에 막혀가지고 우리가 뒷목 잡았던 적이 몇 번입니까? 우리의 혈압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올랐는데 더 열받는 게 그 네. 거부권을 했던 내란댕, 한덕수, 최상목 등등이 다 지금 출국 금지 된 게 뭡니까? 피의자라는 자기들이 거예요. 이 네. 포고령 이런 거 보고 마치 뭐 전혀 받은 적도 없는 것처럼 살다가 그 말은 김용현 씨 말이 맞은 거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네, 나눠준 거 맞네. 근데 자기들은 안 받았다. 네. 뭐 뒷주머니 넣었다. 뒷주머니에서 발견됐다. 뭐 참. 근데 대통령은 오늘부터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거부권이란 우리 머릿속에 이제 다시 들을 일이 없다. 아, 이건 굉장히 이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하고 그다음에 원천적으로는 처벌,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 올 연말까지 한다 그랬거든, 직위원이. 이거 진짜 직위원이 제대로 안 하면은 또 국민적 저항이 엄청나게 부딪힐 것 같고요. 윤석열에 대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돼야 우리 국민들이 뭐 물론 항소심 가겠지만 당선되고 나서도 나라 걱정이 아직도 못 주무시겠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당선됐다고 안심할 수 없다. 윤석열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든 아니면 형장 안에 갇히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검 때 참 네. 이들이 하도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민주당에서 당시에는 범위를 왜 좁혀줬잖아요. 예, 뭐뭐에 줄였죠. 국한한다 그거 이제 안 그랬잖아요. 돼요. 예. 이제는 다. 보세요. 명태균, 영상북구. 네. 김건희, 이준석이 다 연동돼 있잖아요. 이거 보면 압수수색할 때 그 당시에 국민의힘 여연 이런 건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어요. 당사만 하는 척하다 말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종합 특검이 돼야 되는 거죠. 범위를 좁히는 게 아니라 확대를 해서 그렇죠. 종합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연관이 같이 있는 거죠. 이게 말씀하시기 정말 중요한 게 검찰을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검찰이 제일 잘하는 특기가 그거 아닙니까? 가지치기. 그렇죠.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좀 코어들은 빼고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해 이래가지고 기소를 일부만 하는 요 가지치기를 막으려면은 특검을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다. 이걸 뭐 위헌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말. 요것만 생각해도 설레네. 특검 빨리 좀 네. 빨리 추진해가지고 정말 정의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끝으로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한 5개월은 정말 6개월 거의 동안. 뭐 네. 6개월 가까이는 진짜 초인적인 의지로 돌파해 오셨는데 지난 한 6개월을 좀 회상하신다면 소회는 어떠십니까? 진짜 너무 고생했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았고요. 네. 다시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만 고생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같이 고생했잖아요. 지금 저 변호사님은 네. 자기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까지 지금 불안을 떨면서 사실은 고생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시 벌어지지 않을 옛날 일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 그렇지만 현재 가장 걱정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큰 의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냈지만 사실 저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아놨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혼자만 다 알아서 해결하라고 맡길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서 자꾸 뽑고 그들이 도울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꼭 인정을 하고 조금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당장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금 협조적인 의미에서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일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대신에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조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이제 하도 협박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이 넓은 얼굴을 가리지도 못하는 마스크를 갖고 이렇게 늘 마스크를 근데 요즘 날이 더워서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아침에 이제 지하철 타고 그 아침 방송 뉴스공장 갈 때 마스크를 안 쓰고 당당하게 갔어요. 그랬더니 봉 기자께서 지금부터 더 조심해야 된다고 당분간 열받아서 상대들이 해코지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개인적 소망으로는 제가 이제 경제, 미래 먹거리, 미래 일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방송 앵커를 한 4년여 가까이 했었는데 명태균 오픈 이후에 아예 이제 경제 얘기를 못했어요. 반년 넘게. 그래서 다시는 그냥 소소한 일상으로 가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경제나 뭐 다 관련된 부분들 또 미래 전략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소망은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되찾은 주권자로서의 위치 또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압도적인 힘을 계속 좀 같이 밀어줘야 되겠다. 저도 네. 눈꽃만큼 기여하도록 계속 노력을 아유, 하겠다. 큰 공을 세우셨는데. 네, 그런 다짐을 하는 아침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아침부터 정말 많이 들어와 주셔서 18,000명까지 들어오셨었는데 2만 명 넘게 들었어요. 예,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정말 이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고비가 많았고 마음 졸이는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이 시청자분들께서 뜨거운 여론을 만들어 주시고 견제구를 날려주시니까 저절로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방송 그 바쁜 시간대에 계속 이렇게 시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오늘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말씀 계속 드렸지만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개헌 논쟁에서 뭐 의원 내각제 세력들이 또 준동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고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스픽스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이상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의 음모들 철저히 파헤치고 또 속보들 빠르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